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치아 한 개를 잃으면 우리 뇌가 1년씩 늙는다는 사실을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야기죠?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치아 건강이 단순히 음식을 씹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억력,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치매, 위험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들이 나왔거든요.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세마을 촌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 도호쿠 대학교, 그리고 여러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치아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먼저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70대 김씨 어르신이 계십니다. 요즘 들어 자꾸만 깜빡깜빡 하시고 어제 먹은 저녁 메뉴가 생각이 안 나십니다. 가족들은 나이 드시니까 그러시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김씨 어르신은 지난 10년간 치아를 6개나 잃으셨어요. 지금 입안에 남은 치아는 22개밖에 안 됩니다. 그냥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 생의학 및 보건학 대학원에서 실시한 동물 실험 연구가 국제학술지 구강생물학 아카이브에 실렸습니다. 연구팀은 수컷쥐를 대상으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어요. 쥐들을 4그룹으로 나눴는데요. 어떤 쥐는 치아를 뽑지 않고 정상적인 식사를, 어떤 쥐는 치아를 뽑지 않고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를, 또 어떤 쥐는 어금니를 뽑고 정상 식사를, 마지막 그룹은 어금니를 뽑고 단백질 부족 식사를 주었습니다. 6개월 동안 관찰한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치아를 뽑은 쥐들은 똑같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었는데도 기억력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우리 뇌에 엄청나게 중요한 자극을 준다는 거죠. 연구진이 쥐들의 뇌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치아를 잃은 쥐들의 뇌에서는 해마라는 부분에 염증이 생기고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해마가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뇌 안쪽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조직인데요. 마치 컴퓨터의 저장 장치처럼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마가 건강해야 어제 손주가 왔었지, 오늘 약 먹었나?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치아를 잃으면 이 해마가 손상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교 치과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는 더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냈어요. 55세 이상 성인 172명을 4년 동안 추적 관찰했는데요. 치아 개수와 잇몸 상태, 그리고 뇌 촬영 결과를 함께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신경학에 실렸거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치아가 하나 없어질 때마다 뇌의 해마 부분이 줄어드는 속도가 1년치 노화와 같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치아 5개를 잃으면 뇌가 5년 더 늙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치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잇몸병이 심한 사람은 치아가 많을수록 오히려 뇌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줬어요. 치아 하나가 더 있을 때마다 뇌 노화가 1년 3개월씩 진행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병든 치아를 그냥 두는 것보다 차라리 뽑는 게 뇌 건강에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호쿠 대학교의 야마구치 사토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아 손실과 잇몸 질환이 우리의 생각과 기억을 통제하는 뇌 영역의 건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사람들이 치아를 더 잘 관리해야 하는 또 다른 강력한 이유를 보여준다. 자,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볼까요? 일본의 치매 전문의인 하세가와 요시야 박사가 쓴 책에 아주 쉬운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음식을 한번 씹을 때마다 치아 뿌리 주변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펌프처럼 작동해서 약 3.5ml의 피를 뇌로 보낸답니다. 3.5ml면 회 먹을 때 나오는 물고기 모양 간장 그릇에 담긴 정도예요. 아주 작아 보이죠? 그런데 이게 모이면 엄청난 양이 됩니다. 하루 3끼를 먹으면서 씹는 횟수가 수천 번이거든요. 치아가 28개 다 있으면 이 펌프가 28개가 동시에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치아가 절반으로 줄면 펌프도 절반으로 줄어들죠. 그러면 뇌로 가는 피의 양이 확 줄어듭니다. 뇌는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한데 그걸 실어 나르는 게 바로 피거든요. 피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치아 보유 현황을 보면 50대는 평균 25.1개, 60대는 20.9개, 70대 이상은 14.2개밖에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80세까지 최소한 20개는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20개가 있어야 밥도 제대로 먹고 고기도 씹어 먹을 수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1989년부터 8020 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80세까지 20개 치아를 지키자는 국민운동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달성한 사람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조사해 봤더니 건강한 같은 나이 어르신들에 비해 남아있는 치아가 3분의 1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일본 나고야 대학원에서 발표한 연구인데요. 이게 단순한 우연은 절대 아니에요. 치아와 치매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조사했는데요. 뇌가 건강한 분들은 평균 14.9개의 치아가 있었지만 치매가 의심되는 분들은 고작 9.4개밖에 없었습니다. 치아 개수만 봐도 뇌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 알겠어. 그런데 나는 이미 치아를 몇 개 잃었는데 어떻게? 괜찮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틀니나 임플란트 같은 인공 치아를 잘 사용하면 씹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거든요. 씹는 자극이 뇌로 전달되면 뇌 혈류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임플란트를 했다고, 틀니를 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인공 치아도 관리를 잘해야 해요. 자연 치아만큼은 아니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씹는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치아를 잃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잇몸병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치주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진행되거든요. 잇몸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치아 사이사이에 음식 찌꺼기가 낍니다. 이걸 깨끗하게 안 닦으면 4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끈적끈적한 막이 생겨요. 이게 바로 플라크라는 건데요. 세균 덩어리예요. 그걸 또 그대로 두면 24시간 후에는 딱딱하게 굳어서 치석이 됩니다. 마치 물때가 끼는 것처럼요. 치석이 쌓이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정상적으로는 1~2mm 정도인데 염증이 생기면 4mm,
5mm로 점점 깊어져요. 이걸 치주포켓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주머니가 깊어질수록 그 안에 세균이 더 많이 쌓입니다. 그러면 잇몸에 염증이 더 심해지고 결국 치아를 지탱하는 뼈까지 녹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40대, 50대에 시작돼서 60대, 70대에 치아를 잃게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나라 40대의 80%가 이미 잇몸병을 앓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80%요.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잇몸병의 무서운 점은 감기처럼 자연적으로 낫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해요. 그냥 두면 점점 악화될 뿐입니다. 이건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혹시 양치질할 때 피가 나시나요? 아, 내가 너무 세게 닦았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피가 나는 건 이미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예요. 건강한 잇몸은 칫솔질 정도로는 절대 피가 안 납니다. 피가 나면 지금 당장 치과에 가보셔야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올바른 양치질입니다. 333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루 3번 밥 먹고 3분 안에 3분 동안 닦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칫솔만 쓰시면 안 돼요.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꼭 함께 사용하셔야 합니다. 일본 치과 보존학 잡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칫솔만 쓰면 치아 사이 찌꺼기 제거율이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치실을 함께 쓰면 79%, 치간 칫솔을 함께 쓰면 85%까지 올라가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래요. 칫솔로만 닦는 건 마당만 쓸고 방 안은 안 닦는 것과 같습니다. 치아 사이사이 그 좁은 틈까지 깨끗하게 해야 해요. 치간 칫솔 사용을 안 하면 화장실 다녀오고 뒤처리를 안 한 것과 같다고 전문가들이 말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두 번째,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받으세요. 스케일링은 치석을 제거하는 건데요.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쌓이는 치석이 있습니다. 이걸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제거해줘야 잇몸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다행히 건강보험으로 1년에 한 번은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코로 숨 쉬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 있는데요. 입으로 숨을 쉬면 입안이 마릅니다. 입안이 마르면 세균이 더 잘 번식해요. 침이 세균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 숨 쉬는 게 중요합니다. 간단한 운동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입을 다문 채로 혀끝으로 치아 바깥쪽과 입술 안쪽 사이를 천천히 빙글빙글 돌려보세요. 한 바퀴 천천히요. 이렇게 하면 침샘이 자극받아서 침이 더 많이 나옵니다. 침이 많이 나오면 입안 세균이 줄어들어요. 지금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입 다물고 혀로 천천히 빙글빙글. 간단하죠? 네 번째, 만약 치과에서 치아를 뽑자고 하면 꼭 다른 치과에 가서 한 번 더 상담받아 보세요. 이걸 두 번째 의견, 영어로는 세컨드 오피니언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뽑아야 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치아는 한 번 뽑으면 다시 안 나거든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그리고 이미 치아를 잃으신 분들, 틀니나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인공 치아도 관리가 필요해요. 자연 치아처럼 썩지는 않지만 주변 잇몸은 여전히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 치아를 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관리하셔야 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히로시마 대학교 연구에서 보면 단백질 부족 식단을 먹은 쥐들도 인지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치아 건강과 영양 상태 두 가지 다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고기, 생선, 계란, 두부 같은 단백질 음식을 몇 끼 조금씩이라도 드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치아 하나를 잃으면 뇌가 1년 늙습니다. 둘째, 병든 치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뇌 건강에 안 좋습니다. 셋째, 씹는 행위 자체가 뇌에 피를 공급하고 자극을 줍니다. 넷째, 잇몸병은 자연적으로 낫지 않으므로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럼 주의해야 할 습관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양치질을 대충 하거나 건너뛰지 마세요. 특히 자기 전 양치질은 절대 빠뜨리면 안 됩니다. 밤사이에 세균이 가장 많이 번식하거든요. 둘째, 치실이나 치간 칫솔 없이 칫솔만 쓰지 마세요. 치아 사이 40%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남습니다. 셋째, 잇몸에서 피가 나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이건 경고 신호예요. 넷째, 치과 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1년에 한 번은 꼭 가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천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요? 첫째, 기억력과 생각하는 능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씹는 즐거움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넘어질 뻔할 때 이를 악물고 버틸 수 있어요. 골절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발음이 정확해져서 대화가 더 즐거워집니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아낄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건 없습니다. 70대, 80대라도 지금 남아있는 치아를 잘 관리하면 앞으로 10년, 20년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치아 관리는 곧 뇌 관리입니다. 치아 건강은 곧 행복한 노년의 열쇠입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함께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들어가는 100세 마을 촌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